자, 아까 베이스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NPN 트랜지스터 그림이 있고 여기 NPN 트랜지스터 그림이 있고 이 베이스 영역에서 일렉트론,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Y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은 농도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정을 했던 게 이 베이스 영역, 즉 공핍 영역, 접합 부분의 공핍 영역을 제외한 쿼지 뉴트럴 베이스 영역의 위스가 x2-x1이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랭스보다 굉장히 작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소자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베이스 영역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줍니다. 이럴 경우에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일렉트론이 이쪽 베이스와 컬렉터 정션 부분으로 이동을 할 때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요걸 만족시키면 에미터에서 생성된 커런트가 컬렉터로 넘어갈 때 거의 손실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는 컨스탄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더 커지 뉴트럴 베이스에서. 그 이유는 요 베이스 영역이 굉장히 짧으면 원래는 이제 농도 그레디언트 변화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겠죠. 변하지만 이게 굉장히 짧으면 마치 직선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커런트로 계산을 하면 기울기가 커런트니까 상수가 돼서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컬렉터와 베이스 영역에서의 디플레이션 영역 엣지에서 일렉트론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0에 가깝다. 실제로는 0은 아니지만 그만큼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영역에서 캐리어가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컬렉터 커런트는 베이스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영역에서 디퓨전 커런트 수식은 먼저 커런트 수식은 Q, DN, DX, DN입니다. 이거는 제가 챕터 2인가요? 반도체 물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DX, DN만 우리가 바꿔주면 되죠. 여기서 DX는 베이스 영역의 위스가 되고 DN은 아까 최종 컬렉터와 베이스 영역 접합 부분이었죠. 그 부분을 실제로는 0이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니까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0을 대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미터와 베이스 영역에서는 어떤 델타 N이라는 농도를 가지죠. 이때 위치는 X1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 곱하기 면적을 하면 되죠. 면적은 에미터의 면적입니다. 그 이유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여기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인 델타 N의 X1은 다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디퓨전돼서 넘어온 일렉트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미터의 면적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후에 우리가 쭉 수식을 풀었으면 컬렉터 커런트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텀은 델타 N의
X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도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책에 몇 페이지인데요. 뭐 한글 책으로 보면 129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유도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유도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컬렉터 전류를 간단하게 표시하면 IS의 익스포넨셜 VT 분의 VB가 되죠. 이때 IS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컬렉터 전류는 어떤 식과 유사하나요? PN 다이오드의 커런트 식과 유사하죠. 대신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커런트 식입니다. 원래 그냥 식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붙지만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요 1텀을 무시할 수 있어서 익스포넨셜 텀만 붙죠. 그래서 결국에는 컬렉터 커런트는 베이스와 이미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디피전 돼서 생기는 커런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컬렉터 전류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전압에 의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증폭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에미터의 전압을 바꿔주면 최종적으로 출력으로 나오는 커런트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BJT 트랜지스터를 볼테이지 투 커런트 컨버전 디바이스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베이스 커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커런트는 크게 두 가지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injection of hole into the emitter죠. 그러니까 이쪽 베이스와 에미터 PN 접합이 붙었을 때 도미넌트한 커런트 성분은 일렉트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디퓨전돼서 넘어가는 일렉트론. 그것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크다고 했고 반대의 경우에도 흐르고 있다고 했죠. 그게 베이스에 있는 홀이 에미터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베이스 전류의 한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이스 영역에서 각각 홀과 그 다음에 일렉트론, 이 일렉트론은 에미터에서 넘어온 일렉트론이죠. 이 두 가지가 재결합을 하면서 생성되는 전류가 두 번째 성분이 돼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총 베이스 커런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신 이 2번 성분은 우리가 계속 가정을 했던 부분에 의해서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과정이 뭐였나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베이스의 위스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랭스보다 훨씬 작다는 거였습니다.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랭스라는 거는 리콤비네이션 되지 않고 이동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베이스 영역이 더 짧으면 2번 성분은 이상적으로는 0이 되겠죠. 하지만 이상적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가집니다. 베이스 커런트에다가 커런트 게인 베타를 곱해주면 컬렉터 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가 커런트 게인이고 일반적으로 NPN BJT에서는 50에서 2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계산은 IB 부분에 IC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베이스 커런트 분의 컬렉터 커런트죠. 그래서 이게 커런트 게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게인을 구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앞에 식에서 말했듯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에미터 커런트죠. 에미터 커런트는 좀 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에미터 커런트는 컬렉터 커런트와 베이스 커런트를 합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죠. 컬렉터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미터 전류도 이렇게 흐르죠. 반면에 베이스 커런트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IC 더하기 IB가 I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BJT의 커런트를 구한다. 어떤 볼테이지가 가해졌을 때 그러면 컬렉터 전류를 먼저 구하고 그 후에 베이스 전류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에미터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컬렉터에 의한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IB가 베타분의 IC였으니까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는 알파라고 정의를 하고 컬렉터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런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즉 BJT 커런트에 대한 식을 전체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컬렉터 전류는 아까 IS라고 하는 어떤 특정 전류의 exponential VT분의 VB죠. VT는 0.026입니다. Q분의 KT. Q분의 KT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컬렉터 전류를 구했으면 베이스 커런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베타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베이스 커런트고 에미터 전류는 컬렉터 전류에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각각 베타는 커런트 게인이고 알파는 컬렉터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었나요? 그거였죠. 제가 아까 구하는 방법은 IB분의 IC, IE분의 IC 또는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전체 BJT의 커런트와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파라미터를 정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얻었던 BJT의 커런트 수식들을 통해서 BJT 디자인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파라미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커런트 게인을 의미하는 베타 그리고 컬렉터 베이스 커런트 게인을 의미하는 알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베타의 경우에는 자, 이상적으로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디퓨전 돼서 넘어온 마이너리티 캐리어, NPN 트랜지스터에서는 일렉트론이 되겠죠. 이 일렉트론들이 이 베이스 영역에서 최대한 리콤비네이션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살아서 컬렉터로 전달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컬렉트 커런트가 이 베이스 영역으로 인젝트된 캐리어들,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 일렉트론이 리콤비네이션 되지 않고 얼마나 살아가느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크면 클수록 이 BJT의 특성이 이상적인 값과 가깝게 되는 거죠. 왜냐? 베이스에서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커런트 성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는 크게 만들수록 좋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베이스 영역을 짧게 만든다든지 도핑 농도를 낮게 해준다든지 그런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 컬렉터 베이스 커런트 게인입니다. 이거 알파인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자, 우리가 2m 영역에서 베이스 영역으로 인젝트 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베이스에서
2m 영역으로 디퓨전 돼서 넘어오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이미터 커런트가 홀에 의한, 즉 홀에 의한 커런트라는 거는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디퓨전 돼서 넘어오는 커런트죠. 그리고 이 일렉트론은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고, 원래는 이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에미터 영역을 도핑 용도로 훨씬 크게 하기 때문에 이 성분을 무시할 수 있어서 이걸 없애고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미터 커런트가 결국에는 콜렉터 커런트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일렉트론에 의한 에미터 커런트가 콜렉터 커런트로 다 넘어가는 건데, 이게 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죠. 여기에 적혀 있지만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야 되지만, 이상적인 경우 이게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요 텀이 없어지고 요 텀이 에미터 커런트가 되고 요게 다 컬렉터로 넘어가면서 1이 되죠. 알파가. 하지만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경우에는 이 값이 조금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넘어가는 커런트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값을 1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또 BJT의 특성을 아이디얼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에미터의 도핑 농도 성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들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말한 에미터 영역의 도핑 농도를 더 넓게 만들어준다든지, 베이스 영역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고 도핑 농도를 낮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간단하게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의 패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목이 패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게 소자 제작 공정이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웨이퍼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N타입 세마이컨덕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실제로는 대부분 P타입 세마이컨덕터 기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싸고 도펀트가 빠져나가는 확률도 적기 때문인데, 여기는 N타입 세마이컨덕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도핑을 해줍니다. 그 후에 그 안에 에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일렉트론을 도핑을 해주죠. 그래서 그 물질들은 일렉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세닉이나 포스포러스 등을 도핑을 하는 거고요. 보론을 도핑하면 P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로 실제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구조는 이런 구조였죠. N, P, N.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냥 그린 거고, 실제 소자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컨택이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 이거 밑에 거는 제가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뭐 베이스는 에미터와 콜렉터 사이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콜렉터는 에미터를 감싸고 있다. 이 콜렉터가 에미터 부분을 다 감싸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자, 여기는 면적이 똑같죠. 그냥 그림으로 그렸을 때 에미터와 베이스 접합 영역과 베이스와 컬렉터 접합 영역이 똑같은데, 지금 보면 베이스와 컬렉터 부분의 접합 영역이 훨씬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열을 방출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면적을 넓게 해서 열을 방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오는
캐리어 양은 굉장히 많죠. 디퓨전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갈 때는 일정한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일정한 양만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항 성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저항 성분이 크다는 얘기는 열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게 만들어서 열에 의한 영향을 줄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BJT를 어떻게 회로로 구현을 모델을 할 수 있을까 해보면 간단하게 보면 어떤 입력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전압을 넣어줬을 때 컬렉터 커런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테이지와 전압원, 정속 전압원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앰플리파이어로 작동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로드 부분이 달리게 되면 로드 저항이 이렇게 생겨서 아웃풋 단자의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커런트가 이렇게 증폭이 되고 로드 단의 저항에 의해서 아웃풋 단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반전이 되는 이유는 커런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드 저항에 커런트 걸리는 방향이 반대가 돼서 Vout과 반대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K는 Vin분의 Vout이고 간단하게 마이너스 K 상수겠죠. 상수랑 RL이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개인 값이 1보다 크면 시그널이 증폭이 되는 게 되겠죠. 이게 그냥 간략하게 BJT를 모델링 등가 회로를 나타낸 거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얘기를 하죠. 인풋 레지스턴스를 가지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로 또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죠. 이쪽 입력 단자에 인풋 레지스턴스를 추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인풋 단자의 저항은 실제로는 존재를 하겠지만 아웃풋 단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에 바로 이 Vin이라는 전압이 그대로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 BJT 회로에서 증폭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exponential voltage dependent current source죠. 이거는 조금 더 BJT의 특성을 더 반영한 등가회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컬렉터 전류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PN 접합에서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전류 소스 1이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죠. IS 곱하기 exponential VT분의 V1. 이 V1은 인풋 단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이상적인 3터미널 구조의 등가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커런트 성분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던 K라는 어떤 상수로 표시하는 것보다 좀 더 사실적으로 반영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 등가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해서 좀 더 실제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뒤에서 제가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 아니다, 그 스몰 시그널 모델 전에 라지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BJT 트랜지스터가 같은 면적을 가지는 BJT 트랜지스터가 같은 에미터 베이스 전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병렬로 연결됐을 때 아웃풋 전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때 이 Q1과 Q2라는 회로는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V1과 V1이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IX는 결국 IC1 더하기 IC2가 되죠. 그래서 이 회로를 좀 간략화시키면 입력단은 똑같고 각각 Q1과 Q2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어떤 A라는 면적을 가지는 BJT가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돼서 IX는 결국 이 IC1 더하기 IC2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면적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간략하게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 바꿔줄 때 면적을 2배로 가지는 걸로 표기를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같은 면적을 가지고 같은 에미터, 베이스, 전압을 가지는 BJT 회로가 병렬로 연결됐다면 이거는 간단하게 2배의 면적을 가지는 BJT 소자 하나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C과 관련이 있죠. 컬렉터 커런트 식. 컬렉터 커런트 식에서 우리가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B라고 했습니다. 이때 IS는 이러한 수식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WB는 베이스의 위스가 되겠고 MB는 베이스의 도핑 농도 그리고 A가 에미터의 면적이고 Q는 상수고 DN은 상수고 NI도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IX는 간략하게 나타낸다면 이 면적이 2배인 에미터의 면적이 2배인 트랜지스터 하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면적을 굉장히 중요한 커런트 성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BJT 회로 하나 가지고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는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자회로를 구성할 때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이오드 회로를 구성을 할 때 다이오드에 만약에 커런트 변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출력에 시그널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전압이 변하거나 전류가 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류원을 BJT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왼쪽처럼 BJT 회로가 구성이 됐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로 등가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전류는 IS분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1, 즉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정합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수식만 봤을 때 결국 이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류는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커런트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대신 VC가 반드시 이 V1보다 커야지 이게 만족이 되죠. 그 이유는 에미터는 그라운드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V 컬렉터와 VE가 있을 때 VC가 V1보다 작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이스 영역이 플러스, 에미터 영역이 컬렉터 영역이 마이너스가 돼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전압원을 V1을 넘어가면 무조건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BJT를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로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JT 증폭기는 우리가 계속 전압 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 회로라고 했죠. 즉 그 증폭기라고 했죠. 일정한 베이스와 에미터 전압을 가해줘서 컬렉터 전류를 흘리고 이거를 키워줌으로써 전류가 커지는 증폭 회로를 구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자회로의 많은 응용에서 원하는 출력 시그널은 전류가 아니라 전압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응용 회로에서 활용할 때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 그림에 나타냈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는 이 포인트까지는 똑같죠. 똑같은데 출력을 전압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로드 저항을 달아주고요. 그 후에 전압원을 여기에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BJT 소자는 자, 입력 전압을 받아서 어떤 증폭된 출력 전압을 시그널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요 로드 레지스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요 V 아웃풋 단자의 전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콜렉터 커런트죠. 콜렉터 커런트를 계산을 해보면 예제 4.5를 바탕으로 IS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암페어일 때 그리고 VB가 750mV 때 계산하면 컬렉터 전류가 1.69m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Vout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가해진 3V의 컬렉터 전류 곱하기 로드 저항 그러면 전압 강화가 나타나죠. 이걸 빼주면 출력 전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회로 구성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압, 출력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전압원은 뭐 어떻게 특정하게 고정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저항 성분이 있죠. 이때 여기를 X 여기를 VX 또는 뭐 Vout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VX라고 뒀을 때 요 로드 저항, 컬렉터에 걸리는 로드 저항 값에 따라서 이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RL, 즉 로드 저항이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면 요 VX 전압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바이어스가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IC는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 로드 저항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VB라는 전압 800mV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되죠. 포워드 액티브 모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폭기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항이 한없이 커지다 보면 여기 예제가 나와 있죠. 저항이 처음에 0일 때는 2V가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고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아시죠? V는 IR 이라는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저항이 변할 때 이 전압이 리니어하게 변하니까 이 출력이 리니어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VX가 800mV가 되는 저항을 넘어서는 큰 값을 가지면 이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바이어스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아니고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버리죠. 그러면 증폭기로 활용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레지스턴스를 정할 때 값을 잘 보고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그래서 회로를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지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라지 시그널 부분은 지금 강의 시간이 충분히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몰 시그널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조금 다음 주 강의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이 라지 시그널 부분은 그 뒷강의에 이어서 붙여서 스몰 시그널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